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동진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부터 2023년도 법원 공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동행팀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 촬영하는 날 이제 필기 시험에 합격하실 분들 대상으로 예비 면접 많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표대로 아주 많은 분들께서 오셨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원 다 더해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좋은 학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줄게, 뭐뭐 하겠다 말겠다 홍보 다 필요 없고, 합격자 수가 좋은 학원인가 좋지 못한 학원인가에 대해서 다 증명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설명회 때 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학원 선택의 중요성, 선택하기 위해서 체크할 부분들, 우리 법원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W 아카데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원 선택의 중요성부터 보시면요. 이제 이런 말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기만 열심히 하면 학원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학원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느 학원을 가도 시험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하지 않는 분에게는 학원의 선택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 어딜 가나 떨어질 거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 본인이 열심히 하고 좋은 학원을 선택했다. 그럼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3번에 보시면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나쁜 학원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똑같아요. 전쟁과 똑같죠. 그러면 전쟁을 나갈 때의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기. 그러면 똑같은 능력치가 있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최신의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고 B 같은 경우는 총동기 파건 같은 거 들고 나갔을 때 전쟁을 붙으면 당연히 A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학원의 선택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떨어질 거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좋은 학원을 선택한 경우하고 나쁜 학원을 선택했을 경우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열심히 할 사람에게는 학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들 결국 시험에 합격하냐 또는 떨어지냐라고 하는 건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좋은 학원을 선택해가지고 합격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굳이 비싼 돈 주고 나쁜 학원 가가지고 1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할 사람에게는 학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초시생분들이 가장 많죠.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요즘 가만 보니까 최근 한 2, 3년 정도부터는 이 초시생 분들께서 그 학원에서 나오는 홍보, 뭐 광고 같은 거 또는 뭐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뭐 각종 유튜브 그런 거 몇 가지 딱 보고 이제 이 학원 가자라고 선택을 해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거든요. 따라서 좋은 학원인가 나쁜 학원인가를 선택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것들을 살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제품 등을 비교해 가지고 상품 후기를 보고 각종 스펙 등을 비교해 가지고 선택했습니까? 그럼 지금 이 학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1년 후에 본인의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는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인데 그냥 뭐 좋아요 다 해드릴게요 그런 문구만 보고 그런 말만 믿고 덥석 선택하면 당연히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과거를 보면
그 학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보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직접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보고 선택할 때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우리 동행팀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딱 기초로 해가지고 좋은 학원이 어떤 거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1번입니다. 무책임한 거짓말에 속지 말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노량진에 있는 학원이나 강사들 중에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 모집 단계죠. 오로지 수강생 모집만을 위해서 정말 무슨 자기의 그런 포부가 있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수강생분들 다 합격시키겠다 보다는 오로지 이제 수강생을 빨리빨리 모으기 위한 차원에서 약속은 좋은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직 강의를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뭐 해줄게, 보강 안 할게 등등등등등등등. 근데 그런 말만 믿고 속아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나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돈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게 청춘 아니겠습니까?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만 믿고 선택해가지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그 아까운 소중한 시간 누가 다시 보상해 줄 겁니까? 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후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무책임한 거짓말에 속아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눌러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1년 공부했다가 흐지부지 돼가지고 다시 1년 공부 더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겪지 않고 딱 1년 만에 열심히 해서 시험 붙는 게 정말 최고예요. 물론 법원지 시험 같은 경우가 1년 만에 시험 붙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면접반을 보면요, 정말 특히 실강생 같은 경우 제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1년 만에 시험 붙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말인즉 무슨 말이냐? 1년 만에 될 분은 되는 거고 5년, 6년, 7년 해도 안 될 분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년 만에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도 있고 제가 나중에 이제 민법 제가 커리큘럼 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거짓말만 믿고 속아가지고 선택하지 말자. 그러면 1년, 2년, 3년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2번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자. 우리는 핸드폰 같은 걸 살 때도 보면 그 댓글 같은 거 봐가지고 이제 상품 무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 네이버 같은 거 보면. 하고 그 상세 내역서, 그 물건이 뭐 속도가 어떻고 뭐 램이 몇 기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확인을 하죠, 꼼꼼하게. 근데 이제 인생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 학원에 직접 사이트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뭐 홍보, 거짓말 보고 딱 고른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해서 보시면 학원하고 강사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학원은 솔직히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 13년 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13년 동안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도 열심히 안 했던 강사는 지금 또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홍보성 멘트만 믿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꼭 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 어떻게 해왔는지를 최소한 올해 선택한다면 지난번 시험 1년 정도 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확인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강. 물론 보강이라고 하는 것을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순환, 2순환 강의를 할 때 민법 같은 경우에 어떤 영역 같은 경우는 양은 많은데 시험 문제에서 또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미리 공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1순환 때 민법이 뭐 가령 22회밖에 안 되는데 이 소중한 22회의 시간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처리를 하고 제가 딱 2번만 미리 이제 보강하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하고 2번 정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진도를 쭉쭉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다가 다 끝내지 못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강을 10번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보강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특히 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강생 분들도 참 고생스럽지만 실강생 분들을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겁니다. 실강 수업 듣는 게 대단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 가급적이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푹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강을 계속 매주 일요일 날 진행을 해버리면요, 쉬지를 못하죠. 그러면 월화수목 금토 수업 듣고 일요일 또 보강 막 3타임씩 막 듣고 나면 그 다음 월요일 날부터는 그렇죠, 몸에 힘이 없으니까 학원에 나와가지고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긴 한데 내가 지금 듣는 게 무슨 소린지 뭐 이렇게 정신이 멍멍한 상태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법원직 같은 경우는요, 8과목이기 때문에 보세요. 만약에 8과목 중에서 5과목 같은 경우가 보강을 5번 해버리면 총 25회, 총 최소 75시간 정도의 보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는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복습을 언제 할 거예요? 계속 수업만 듣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법원직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일 조심할 내용이 절대 강의를 듣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를 듣는 거는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보강해버리면요, 또 그 선생님들끼리 싸움이 나요. 내가 이번 주에 일정 비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내가 보강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막 싸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 자체에 대한 조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수강생들도 죽이는 짓이고 밸런스 다 깨는 이런 보강을 막 길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그 이유를 알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민법은 양이 많으니까 보강을 많이 한다. 저도 민법 강사거든요. 저 민법 강의하거든요. 저는 보강 미리 말한 것만 하지 그건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민법은 양이 적은 민법이고 다른 민법은 양이 많은 민법입니까? 그건 다 거짓말인 거고요. 보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의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강의 준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보강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하루에 3시간 40분 정도 강의하거든요. 저는 칼인 게 1시간 5분, 10분 쉬고 딱딱딱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강의할 범위가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구나.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간 40분이구나. 나 1교시 때 요만큼, 2교시 요만큼 나눈 다음에 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이번 순환에서 어떤 걸 강의했을 때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20년 넘게 민법 공부를 하면요, 솔직히 민법 내용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은요, 뭐 하루 강의할 거 한 2시간 정도만 한번 쫙 분석하면요, 다 나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시간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압축해서 설명할 내용, 키워서 할 내용들을 딱딱딱 구분해 가지고 강의 준비를 최소 7시간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의 준비를 소홀히 하고 그냥 책 들고 딱 들어가죠. 책을 펼치죠. 바로 강의하지 않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한참 해요. 하다가 이제 책을 줄줄줄 읽으면서 강의를 하죠. 그렇게 여유 있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앞부분 할 때, 민법 제일 앞부분 할 때는 정말 자세하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중후반 가면 갑자기 진도가 확 빨라지면서 다 끝내지 못해가지고 보강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말하기를 여러분들한테 뭔가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니 참아라. 강의 준비 열심히 했으면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따라서 학원 선택할 때 그 학원이 보강이 많은 학원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끝내는 학원인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세요. 2번째입니다. 학원이 커리큘럼을 자주 바꾸는 학원이 있거든요.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1기부터 지금까지 1, 2, 3, 4, 5순환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좀 특수해가지고 6순환까지 있었는데 다시 1, 2, 3, 4, 5거든요. 왜 크게 변화가 없냐? 소소하게 변화를 가하지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년 전에 이 동행팀을 만들 때 6개월 동안 머리 짓 짜면서 만든 게 지금 순환이거든요. 1순환, 2순환, 3, 4, 5순환. 제가 그 순환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즉흥적으로 수강생을 많이 모집할 생각도 없고 뭐 출판사 학원 이익도 고려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행팀 수강생분들께서 가장 합격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순환을 제가 연구를 하고 짜 맞춘 거거든요. 근데 일부 학원들을 보게 되면요, 되게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순환을 짜는 거예요. 왜? 단기간 내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매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가령 뭐 A 유형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대박 났으면 2023년도도 2022년도에서 했던 A 유형 커리큘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왜 이게 좋았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A를 이렇게 버려버리고 다시 슬며시 B라고 이렇게 바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전에 했던 그 A라고 하는 커리큘럼의 유형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실패를 할 거니까 변경을 다 가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2021년도에는 또 원래라면 C라고 하는 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매해 보면 커리를 계속 이렇게 바꾸는 학원들도 있거든요. 그 말인즉 뭐냐? 예, 진지한 고민 하에서 커리큘럼을 학점을 시켜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자극적인 커리를 계속 짜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학원에 돈을 내는 이유가 합격생이 되기 위해서 학원에 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설픈 커리큘럼에 대한 실험체가 되십니까? 왜 검증도 되지 않았던 이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본인이 실험체가 돼가지고 이 A라고 하는 유형의 커리가 좋은 커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험체가 돼가지고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실험체가 아니고 합격생이 되어야 되고 합격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커리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그 커리라고 하는 것이 진지한 고민하에 검증된 커리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커리인가에 대해서 꼭꼭꼭 확인하시고 학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강의의 완결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완결성. 중요한 문제죠. 잠깐만 일로 올게요. 자, 법과목 같은 경우에 우리 동행팀 같은 경우는 이제 1순환이 있고 이제 2순환이 있죠. 있고요. 그래서 1순환 같은 경우가 2달 코스로 진행되고 2순환 같은 경우가 3개월 코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1, 2순환을 이제 짠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 법과목 같은 경우 뭐 민법을 예를 들면 민법 같은 경우는요. 절대 처음부터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민법 전체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잡혔을 때에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책 제일 앞에 있는 어떤 판례가 있었을 때 그 판례가 민법 제일 뒤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을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는 생각했던 게 이거 3, 4개월 동안 아무리 길게 해도 민법 법과목을 한 번에 진하게 다 강의를 해봐야 듣는 수강생분들께서 소화를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그러면 1순환을 짧게 잡아가지고 일단 먼저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 전체 내용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드리고 다시 이제 2순환 가가지고 그 틀을 이용해가지고 심화해가지고 민법 시험 문제 풀 때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렇게 다 미리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강의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 동행팀이 진행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2번 나눠 하는 거 아니냐. 안 들어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번 나눈다는 얘기는 전체 1, 2, 3, 4가 있었을 때 1, 2를 1순환 때 하고 3, 4를 2순환 때 했을 때는 1, 2, 3, 4
니까 한 번을 나눠서 한 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순환 때 전체를 다 하되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한번 쫙 가고 갔던 내용을 2순환 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더 심화된 내용까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2개 더해서 1이 아니고 2개 더해서 1.8이 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강의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순환에서 민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고 말고가 여기 있는 완결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시했던 목표에 대한 완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1순환 때는 짧은 기간이고 욕심내지 말고 수업 시간에 성 굵게 강의할 테니 이거에 집중을 하자라고 미리 목표 제시를 하고 그 목표까지 90% 이상 완결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강의를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민법을 예를 들면 채권법 뒷부분은 이번 순환 때 못할 거니까 다음 순환 때 할게요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했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이번 순환 때 모든 내용을 다 끝내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저처럼 강의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괜찮습니다. 뭐라 할 수 있는 거죠. 뭐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본인께서 뭐라 해놓고 민총, 물건, 제일 끝에 채권법 쭉 가가지고 보강을 엄청 하다가도 진도를 못 끝내니까 이 뒷 내용은 다음 순환 때 이어서 할게요. 그거는 강의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제 생각인데 배상 책임도 져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다음에 평생 패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한테 선생님 왜 동행팀은 평생 패스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종종 있는데 또 저한테 이제 연락이 많이 와요. 다른 학원에서 교수님 오시면 뭐 잘해드리고 돈 많이 드리고 해드릴게요 하는데 저는 아무리 저한테 돈을 많이 제시를 해도 저는 평생 패스가 있는 학원은 앞으로 절대 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패스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걸로 마무리가 되려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그 학원 자체가 그 강의하는 선생님께서 평생 죽지 않고 강의를 해야 돼요. 학원도 평생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영구히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힘들지만 평생 강의를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평생 강의할 자신이 없는데 평생 패스를 파는 거는 일종의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가 그리고 평생 패스를 팔았으면 최소한 4, 5년 정도는 그래도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자, 어떤 수험생이 있었어요. 8과목이니까 우리 법원직 선생님들이 총 8분 계시겠죠. 그래서 뭐 A 선생님, B, C, D 이렇게 쭉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학원이든 8과목 전부 다 자기한테 딱 맞는 학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제일 중요한 과목 한 2, 3과목 정도 확인해가지고 나랑 잘 맞네 하면 이제 그 선생님을 보고 와 좋아 해가지고 이제 평생 패스에 대해서 결제를 하거든요. 해서 갑이라고 하는 수험생이 딱 보니까 나 A하고 B하고 뭐 D라고 하는 선생님이 마음에 든다 해서 평생 패스에 대해서 결제를 딱 하신 거예요. 했다. 그랬으면 그 결제했던 돈의 일부는 요 쌤들한테도 다 배분이 되거든요. 그럼 제 생각인데 그 평생 패스를 팔았을 때는 학원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강의했던 쌤들도 일정 기간 최소한 4, 5년 정도는 자기를 믿고 선택했던 수강생들을 위해서 비록 수강생이 얼마 없고 돈이 얼마 되지 않아도 강의를 최소한 4, 5년 정도는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평생 패스 결제했던 강의료에서 자기는 돈 받은 거 없습니까? 왜 자기는 그 돈을 받았는데 나중 돼 가지고는 학원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나는 학원 때문에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다른 데 가버리거나 법원직을 그만둬 버리면 그 A, B, D라고 하는 선생님을 믿고 결제했던 그 수강생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값은 또 다른 학원 또 평생 패스 결제합니까? 그게 평생입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 강의할 자신이 없어요. 해서 우리 동행팀은 안 파는데, 원래 이 평생 패스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생겼던 원인은 그 부분은 공인중개사 쪽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 평생 패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끝까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강생이 계속, 수험생이 계속 느는 시장일 때 이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가연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가 이 평생 패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법원직 같은 경우는 평생 패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한번 평생 패스로 출발한 학원 같은 경우는요, 제일 처음에 그나마 괜찮았던 쌤들도 점점점 자기가 돈이 안 되니까 각종 핑계를 대고 그만두고 자리를 비울 거고, 그럼 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 팔았으니까 과목 쌤은 필요하는데 아무도 강의를 안 하려 그러니까 별로 이제 신규라든지 별로 강의를 썩 잘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커리를 짜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갑이라고 하는 수험생분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학원에 옮기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은 수험생의 이중 지출, 한 번 할 때 야무지게 딱 끝낼 수 있는 일을 돈을 2번 쓰고 3번 쓰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참 좋은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시되, 너무 선생님들의 변동이 많은 경우라면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선택해야지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각오가 있는 학원 같은 경우는 하긴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신생학원. 신생학원을 선택할 때는 정말 더 조심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왜? 신생학원의 경우는 각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동행팀도 5년 전에는 신생학원이었습니다. 신생학원은 아닌 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말은 신생학원도 참 좋을 수 있다. 저는 기대해요. 왜? 이게 학원이 더 많아지고 좋은 학원이 많아져야지 저도 좀 재미가 붙고 더 열심히 해보고 막 그런 투지가 끌어오르거든요. 또 좋은 학원이 많아져야지 당연히 법원직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 득을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많은 신생학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신생학원을 고를 때만큼은 조금 더 유의해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행팀, 법원팀은 어떠냐? 저 인정합니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 단점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최고의 법원직을 위한 전문학원입니다. 법원직을 위한 전문학원이다. 법원직을 위한. 법원직이 곁다리가 아니고 오로지 법원직을 위한 전문학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같은 경우는요, 좀 남한테 이제 아쉬운 소리도 하기 싫고 듣기도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점, 단점을 제가 매해 지금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해서 우리 법원팀 같은 경우는요, 약속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요. 지금까지 동행팀 1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약속들 중에 뭔가 위반한 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아마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약속에 대해서 100%까지는 못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95%까지는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못 지켰던 5%는 제가 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거든요. 모른 척하지 않고 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법원팀은요, 오직 법원직 시험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가지고 동행팀 1기, 2기, 3기 신생학원일 때 기존 학원들이 저희 커리에 대해서 비판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하고 막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막 칠판 같은 데다가 적어놓고 저렇게 공부하면 망한다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물론 망할 수도 있었죠. 저 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비판을 했던 학원들도 서서히 우리를 따라하고 있죠. 그렇죠. 그 말인즉 우리가 더 좋으니까 따라오는 거죠. 나쁜 걸 따라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는 이 법원팀만큼은요, 강사 개인적인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저는 조직력이라고 생각해요. 강사들끼리 사이가 안 좋고 싸움이 나가지고 강사들끼리 내가 맡은 과목이 핵심이야 하면서 막 책을 분량을 늘리고 강의를 길게 하고 보강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그 듣고 있는 수험생분은 죽어나는 거죠. 가뜩이나 법원직은 과목 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할 게 많은데 또 개별 과목마다 다 우리 과목이 내 과목이 최고야 하면서 양을 늘려버리면 그 수험생분은 절대 1년 내에,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년 내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 꼴을 못 봐요. 저는 제가 먼저 민법을 어떻게든 연구를 해가지고 양을 줄이고 책을 더 줄이고 강의를 줄이거든요. 그럼 팀장이 제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선생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행팀 선생님이 참 불쌍하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거의 뭐 한 달 주기로 체크를 계속해요. 선생님, 교수님, 뭐 책 작업은 지금 어떤 진행 사항이신가요? 그 다음에 지금 강의는 종강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강은 안 하시겠죠? 모의고사 출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지난번에 보니까 모의고사 출제해 보니까 조금 오탈자가 있던데 검수 한두 번 더 부탁드립니다 라고 계속 체크를 제가 참 죄송하게도 하거든요. 해서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우리 법원지 시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은 과목을 본다는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과목 간의 밸런스를 항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필기 시험에서 합격자 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 개별 과목 한두 과목을 잘한다고 시험 붙는 게 아니고 전체 8과목의 평균 점수가 커트라인을 넘어갔을 때 시험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서로 한두 과목 정도가 되게 이상하게 출제가 됐다 해도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6과목이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시험 붙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법원직 시험에 됐다 해서 일부 이제 민법 민소 같은 경우는 법원직 시험만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다른 이제 검찰 같은 국가직 시험하고 겹치는 과목도 있잖아요. 뭐 영어, 국어, 국사, 형법, 형소 같은 경우를 가끔씩 보면 그 다 똑같은 형법이고 다 똑같은 형소고 다 똑같은 국사, 국어인데 뭐 하려고 검찰과 법원을 구분하냐? 내 강의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올인원 스타일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냐? 여러분들 가령 검찰 같은 경우는 시험 과목이 5과목이죠. 5과목이고 그 다음에 우리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8과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5과목 보는 시험에서의 형법 형소하고 8과목 보는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의 형법 형소하고, 특히 형소 같은 경우는요, 검찰이 하는 형소하고 법원이 보는 형소 사이에서 제법 차이가 있거든요. 따라서 같이 공통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올인원이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 강의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강사가 바쁘고 2번 강의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윌비스의 경우도 검찰팀이 생겼거든요. 저는 딱 분리시키죠. 절대 같이 안 갑니다. 왜? 같이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해서 우리 동행팀은 오로지 법원직 시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진행한다. 시험도 검찰 같은 국가직은 4월 달에 시험을 보고 법원직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시험 보면 마무리의 시점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두 개를 공통적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다 거짓말인 거지. 그래서 우리 동행팀 1년 컬인데 여러분들, 제가 1순환 때 체계, 2순환 체득, 3순환에 성정리, 4순환 연습, 5순환 실전 해가지고요. 비교 불가. 자신 있습니다. 이 컬이는 그 어떤 학원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실행이 되려면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이라고 하는 거, 정성도 중요한 건데 이거 다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번 다음 영상에서 민법
1년 커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에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다시 이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 동행팀 전체 커리를 설명드리고 연결해가지고 민법 커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같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합격자의 수로 증명된다. 좋은 학원인가 아닌가, 커리가 좋냐 안 좋냐, 전부 다 합격자 수가 증명하는 거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요, 이 동행팀, 법원팀, 동행팀하고는 별개의 다른 이제 하나의 또 커리라고 보셔야 될 문제인데,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제 타 학원, 다른 학원에서 이제 1년 이상 공부를 했었어요. 1년 이상 공부를 했고, 이제 인강이나 실강 다 포함돼요. 인강이나 혹은 실강, 평생 패스도 되게 많더라고요. 들었어요. 그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민법 강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어떤 학원에서 뭐 1년 넘게 인강이라든지 실강 듣고 공부했는데 좀 민법이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하고 8과목 중에 반 정도가 조금 매칭이 안 되고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시는 동행팀으로 옮기고 싶은데 또 8과목 전부 다 또 변경을 가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담이 정말 항상 많았어요. 6년 전부터 계속.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내 과목 친구야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동행팀 오면 8과목 전부 다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게 저는 말하지 못해요. 하니까 친구야, 그러면 그냥 원래 있었던 학원에서 공부를 더 마저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면 또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근데 뭐 민법이나 뭐 어떤 과목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상담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이런 친구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저의 빡센 관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그 친구 같은 경우가 기존에 공부했던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같은 경우는 과목을 안 바꾸고 민법 정도 바꾸고 싶은데, 또 제가 그 하는 그런 압박감 있는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데 또 학원에 올라 그러니까 자습실 같은 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되게 상담이 많았었거든요. 해서 제가 올해는 기존의 동행팀과 별개로서 전혀 다른 공간에서 다르게 움직이는 이른바 W 아카데미라고 하는 새로운 걸 제가 하나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좀 짧게 한 번만 설명드리고 제가 추후에 따로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크게 세 가지가 핵심인데, 설계를 해드리고요, 보완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설계는 뭐냐? 올바른 학습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초시생분들 말고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올바르게 학습 계획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또 쭉쭉쭉 하시거든요. 그럼 올바른 건 뭐냐?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맞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직접 오랜 긴 시간 동안에 2022년도 시험 결과를 보고 이번 시험에서 당신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각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매달 설계를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 너는 민법이 약하고 특히 민법 중에서 채권법이 약하다. 그러면 8월 같은 경우는 욕심내지 말고 매일 오전에 4시간 동안은 채권법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그 채권법 공부할 때 이 책으로, 이 강의로, 이 자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라 라고 해서 제가 다 계획을 짜드릴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학습 계획을 세우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만 채운다. 그러니까 더 공부해야 될 거 하고 더 공부할 필요 없이 유지만 하는 거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시간을 또 1년 동안 똑같이 부여를 하니까 다이나믹한 결과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A 과목을 잘하는 이유는 A 과목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B 과목을 못하는 이유는요, B 과목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치고 1년 더 준비할 때도 똑같이 A는 좋아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요. B 과목은 싫으니까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험 또 결과가 바뀌지가 않는 거거든요. 결국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 제일 먼저 싫어했던 B 과목에 대해서 정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 스터디, 기타 등등등으로서 채워드릴 겁니다. 그럼 특히 상반기 때 그 B라고 하는 과목이 싫었는데 좋아하게 돼버리면 A도 좋아하고 B도 좋아하고 그럼 그 다음에 시험 붙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관리. 공부를 안 할 수 없도록 해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동행팀 C강생분들께서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제가 엄청 좀 집요하거든요. 성격이. 집요하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소중하시게 부모님께서 힘들게 버신 돈으로 학원에 준 돈에 대해서 그 돈을 그만큼 쓰고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엄청 집요합니다. 해서 출결 관리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100분씩 학습을 해가지고 앉아있는 시간 팍팍 늘려드릴 거고요. 매달 심층으로 상담해가지고 제가 처방전이라고요. 처방전. 제가 개인별로 이 친구는 이러이러한 성격이고 공부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과목을 못한다. 제가 해가지고 제가 그 관리하시는 분 토스를 할 거예요. 해서 이 친구는 이걸 잘 체크해달라 라고 해서 그분들께서 체크를 하면 제가 그 보고서를 제가 보겠죠. 부르죠. 친구야, 너는 이게 문제인데 왜 이렇게 안 했니? 또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고 안 할 거야? 나가. 이렇게 제가 관리해드리고 학습 진도 체크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시생분들은 이 W 아카데미는 절대 궁금해하실 필요 없는데 다른 학원 등에서 공부했는데 또 그 학원에 가기는 싫고 또 동행팀이 와가지고 다 바꾸긴 싫은데 또 혼자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홍보 등이 나갈 거니까 확인하시고 상담 등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 법원지 강의를 그만두는 순간까지는 정말 열심히 할 거고 2023년 시험에서도 올해보다 더 확실하게 초격차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학원들 다 알아보시고요. 우리 학원 또 알아보시고요. 일단 우리 학원에 대해서 선택을 하셨다면 저를 믿고 제가 제시하는 길을 1년 동안 차분히 동행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민법 1년 커리 영상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